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만성질환과 급사를 억제하는 시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만성질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 뭐가 있죠?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아주 멋진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나의 그 몸을 잘 돌아가게 하는 혈관 중심의 기관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대사가 결국은 장기를 통해서 소화도 시키고 만들어내고 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운동을 하고 잠도 자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 핵심 기관이 혈관인데, 혈관부터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께서 드실 메뉴가 나왔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딱 메뉴를 보시면 오늘은 마이크를 없이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메뉴를 딱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만들면은 되겠다 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나 하는 설명을 할 공간이 없어서 레시피 재료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하는 방법을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한동안은 생식을 해야 된다. 또 한동안은 어떤 거는 생식하고 어떤 거는 생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바꿔볼까요? 어쩌면 어떤 때는 이 배터리가 좀 낮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막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큰 문제 생기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데, 그러한 질환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숨이 멈춰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50이 넘으시면 요즘에는 30대, 40대도 갑자기 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만성질환과 급사를 억제하는 시간, 그래서 시간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레시피는 그냥 잔치하기 좋은 음식을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보약이 좀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약이 들어있고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을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쉼터에서 키우는 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닭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2년 넘고 한 3년째 들어서는데요. 닭을 키우면서 저도
동물, 짐승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고양이, 제가 어렸을 때 고양이 이름을 나비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주 예쁜 고양이를 키운 적도 있고 강아지도 키운 적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런 그 애완동물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닭을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닭을 키우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지금 저 닭을 보면은 지금 그 박스 같이 생긴 거기에 닭이 한 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앉아 있거든요. 닭은 누워 있지를 못하니까 아파도 앉아 있어요. 이렇게 쭈그리고. 그런데 이 닭을 방문하러 이렇게 한 여러 마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닭들도 방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닭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닭이 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면 닭이 애완동물입니까? 아니면 음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닭은 뭡니까? 음식이죠. 그렇죠? 닭은 치킨. 그래서 닭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에게 물어보면은 언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아지나 뭐 고양이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닭도 숨 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인꼬 새, 뭐 구관조, 뭐 아니면은 뭐 비둘기, 비둘기를 보시면은 먹을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네? 먹일 생각을 하죠. 참새는 어떻습니까? 네, 참새는 쫓아내야 되고 참새 구이를 해 드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이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학습 효과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한국 분들은 뭐도 잘 드세요. 여자분들도 한국 분들은 그 살아있는 거 꿈틀꿈틀한 거 뭐죠? 네, 낙지. 네, 네. 낙지를 한국 분들은 잘 먹나요? 지금도? 네. 근데 지렁이는? 근데 둘 다 꿈틀꿈틀 하는데 왜 지렁이는 안 되고 낙지는 됩니까? 네, 좀 이게 학습형. 아마 우리가 지렁이나 이런 거를 먹고 살았으면은 괜찮을 텐데 아마 옛날에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 한 번씩 먹어봤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나 혼자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과학적으로 보면 닭이 혹시 공룡인지 아셨어요? 닭은 공룡의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은 옛날 멸종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 20년 동안 이제 확인한 것이 저는 이제 제 친구들한테 나는 공룡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닭 키운다는 얘기예요. 닭은 공룡이고 그 다음에 이 닭을 보면은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시력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 눈은 가까운 음식을 보고 오른쪽 눈은 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닭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궁리를 다 해요. 그리고 저녁이 딱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둑어둑해지면 무조건 올라가요. 저희가 저기 세워놨잖아요. 그 막대기를. 선반이든 이 막대기 자기 집으로 올라가요. 어둑어둑해지면 탁 날라서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은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야생 동물들이 있으니까 야생 동물을 피하는 본능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유전인자의 본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불을 켜놔도 저녁 때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지 불 때문에 어두워졌는지 구별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불을 환하게 켰는데도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저녁 때 얘네들은 잠을 잘 줄 알아. 올라가서. 근데 앉아서 자는데 어떻게 앉아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앉아서 쉬어요. 그래서 이 미물들도 참 신기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평균 한 30개 정도의 얼굴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얼굴도 제가 이렇게 이제 가면은 제가 이제 겨울 지금 겨울 이제 좀 추워지는 가을이 들어왔고 겨울철에는 그렇게 못 하는데 여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박을 주거든요. 그러면 수박을 주러 가는 제 얼굴을 알아보는지 저기서부터 뛰어와요. 한 20마리가. 그러니까는 개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강아지는 막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막 반기잖아요. 근데 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닭이 그 얼굴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인지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보는 것이 한 번은 어떤 그 참가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요만한 강아지 안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 인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우면서 이러한 미물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뭐 이거 뭐 육식을 하면 안 된다, 뭐 채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이 미물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구나, 살궁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시 한 편이 있는데 가끔가다 여러분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그 옛날 시 같은 거 읽는 거 우리의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같이 한번 요 구절은 한번 도연명의 귀거래사 중에 나온 시 중에 하나인데 귀거래사도 쓰고 요 시도 따로 썼는데 요 시를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다 같이 낙지성형제 하필 골육친. 낙지는 떨어질 낙자잖아요. 그리고 땅지자, 그 다음에 이룰성자, 형제. 이렇게 해서 땅에 같이 떨어져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뭐예요? 형제고 하필 골육친. 반드시 피를 나눈 사이일 때만 형제이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다른 외국 사람이나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곤충은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동물은 키우고 어떤 동물은 이뻐하고 하는 그 구분이 인간의 편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인간의 편리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 것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00%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닭 중에 한 마리가 처음부터 올 때마다 이렇게 다리를 절어가지고 이름을 깡충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근데 왜 가만히 보니까 그 염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치료를 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다리가 부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여러분 닭 엑스레이 처음 보시죠? 닭 엑스레이 찍었다는 거 처음 보시죠? 요거는 정상 엑스레이고 여러분 관절도 이렇게 생겼어요. 정상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틈도 있고. 근데 닭 이게 부어가지고 염증 때문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하고 이걸 먹였는데도 안 돼서 이제 닭 수술을 하려고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닭 수술하는 수의사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을 돌아다니 연구하다가 치노에 여기서 멀지 않은 치노에서 한 분을 발견해서 이분이 이제 아주 이런 거 하지 않을 것 같은 분 같이 생긴 수의사인데 닭하고 뭐 뱀하고 뭐 한 이상한 거 치료해주는 수의사예요. 뭐 다른 동물들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 수의사한테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 이거 긁어내려면. 그래서 전신 마취 하는데, 이 닭은 사실 우리 요즘에 통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닭은 20불에서 25불이에요. 닭이 20.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닭을 사온다는 말도 요즘에는 잘 안 하고 데리고 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닭이 20불, 25불짜리인데 수술하는데 1,200불인가 1,500불 들었어요. 근데 다들 여러분 감동을 안 하고 다들 웃으시더라고. 어떻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 속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닭 한 마리라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닭이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는데 제가 동의서를 사인하는데, 혹시라도 수술할 때 숨이 멎으면은 이 CPR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리지 않겠다라고 동의서를 쓰래요. 아니면 살려야 되면 자기가 수술을 못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숨이 멎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소생이 불가능하면 그냥 잠재우자. 그래서 제가 동의서를 썼어요. Do not resuscitate, DNR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시면 그 DNR 사인 하셨어요, 다?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나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누가 내 대신 결정해 줄 것인가? 사인하셨어요? 정하셨습니까? 정하지 않으셨으면 미리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여태까지는 웰비잉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50대가 넘으면 웰다잉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잘 죽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거거든요. 지금 결국은 하루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닭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새로운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한 10년 전에는 제가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요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그 하버드 프로그램에 갔는데 이분이 저하고 뜻이 잘 맞아가지고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굉장히 좀 제가 재밌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 하버드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냐. 왜냐하면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분야가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전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 과거에는 담배, 술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이제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100년 전부터 그걸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담배, 술을 못하면 바보라 그랬어요. 사회성이 없다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 피는 것이 거의 야만인 수준이 됐죠. 그래서 담배 함부로 못 피우게 되고, 여전히 술 문화는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애완동물이 생기면서 생기면서 육식에 대한 그러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건강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육식을 안 해도 되면 육식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요즘에 나온 음식이 뭐죠? Impossible Meat, 채소로 만든 고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버거킹 같은 데 가시면은 Impossible Meat, 뭐 Beyond Meat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100% 채소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그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먹였는데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이 만들었지, 뭐 건강에 관심 있는 것보다 동물을 죽이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오늘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괜찮았어요.
그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채식을 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하버드에서는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했더니 그 점심 시간에 모든 하버드 학생들한테 무료로 채식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채식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게 하면서 그 크레딧을 준대요. 학교 유닛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앞서가는 대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한국에 둘이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한국 대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한번 일으켜보자 했더니 이제 이분이 제가 로마린다에서 온 것을 알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로마린다는 이미 100년 앞서지 않았냐. 그러니까 로마린다 대학에서 굳이 뭐 하버드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로마린다가 제일 먼저 이것을 대학에서 한 것을 알면서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 간판을 중요시한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국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됐지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그러한 그 학생들 또 그런 그 풍토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서 이러한 문화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하버드가 아니고 로마린다나 사실은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대학에서도 훌륭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누자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이분을 모시고 갔었어요. 이게 보니까 딱 1년이 됐네요. 오늘이 11일이죠. 10월 11일이니까 1년 4일 모자르는 1년이에요. 1년 전에 이제 이분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는 모습인데, 10년, 10년, 그래서 이제 10년 됐죠. 10년 전에 이제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연구를 같이 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옮겨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치유의 나침판이라는 그 제목을 이번에 붙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어울리나. 목사님 이거 바꾸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으면 이러한 그 분위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완전히 건강에 대한 강의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맞게 미국의 현장에 맞게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급사의 주요 원인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떠한 질병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이 급사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숨은 몇 분 안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면 몇 분 안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당장 지금 숨을 안 쉬어요. 그런데 숨을 안 쉬는 것이 발견된 그 순간부터 물론 계속 언제부터 숨 쉬지 않았는지 모르면은 그게 해당이 안 되지만 숨 쉬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3분이라는 시간, 2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숨을 안 쉰다. 그러면은 무조건 CPR 합니까? 아니면 뭐를 확인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제일 먼저 흔들어 가지고 의식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코에 숨이 있는지. 그래서 A, B, C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A는 공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흔들고요. 그러면 흔들면은 숨을 쉬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의식이 없으면 숨을 쉬는지 코에다가 이렇게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맥을 두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손목에서 이렇게 엄지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엄지의 맥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엄지로 하지 않고 검지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보세요. 지금 다 맥박이 뛰십니까? 맥박 확인하셨습니까? 예. 다 살아 계시죠? 그 다음에 맥박이 뛰시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처음 해보실 거예요. 처음 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맥을 한번 잡아보세요. 목에서 맥이 뛰는지. 뜁니까? 아니면 안 잡히십니까? 잡으셨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맥을 여기서 잡으시면은 뇌에 가는 그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B, C 숨이 육안으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코로 숨이 쉬어지는지, 그 다음에 맥이 뛰는지 그 세 가지를 하면 이제 연습을 하시면 10초 안에 그게 확인이 돼요. 근데 그게 맥이 안 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911을 돌리시면서 이제 CPR을 하는 거 이제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졸중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폐에 있는 혈관이 막혔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탈진이 돼서 수분 부족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있는 전해질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심장, 뇌, 그 다음에 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의 핵심 원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죠? 고혈압. 그래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철저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느냐? 뭐 한 50, 60은 정상, 뭐 150에 뭐 90, 100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흔해요. 근데 흔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약으로 조절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혈관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급사를 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혈압이 과거에는 140에 90이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혈관이 아주 약한 혈관, 내 혈관이 약한 혈관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소위 여러분들이 핏대를 올린다 그러죠. 핏대가 뭐예요? 이게 혈관이 핏대예요. 그렇죠? 핏대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 그 꽈리가 탁 터지면은 1시간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을 하면 여러분들이 급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꽈리가 있는지 지금 검사해 보신 분 없으실걸요 아마? 왜냐하면 흔히 안 해줘요. 꽈리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꽈리가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에 나옵니까?
예. 머리 찍은 어떤 머리 어떤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은 좋을까요? MR A가 무슨 자죠? A가 artery. 예, 동맥을 찍는 그 동맥을 찍는 사진 그 기법이 있어요. MRI는 동맥을 찍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뼈보다 부드러운 근육이나 두뇌를 찍는데 MRA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하시면 참 좋겠어요. 꽈리가 뭐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풍선같이 그 약한 부분, 혈관의 약한 부분이 풍선같이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꽈리 보면 왜 잇몸에도 뭐 그 꽈리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부풀어 오른 부분. 그런데 혈관에 그렇게 부풀어 오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고 막 과로하다가 또 화내다가 탁 쓰러졌을 경우에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꽈리가 터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60이 넘으신 분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저는 그 꽈리 검사를 해드려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100번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살리면은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에서는 통계를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급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LDL이 정상이야. 그렇죠? 이번에 LDL 검사 해드렸잖아요. 그거 LDL이 정상인 사람 중에서도 갑자기 심장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이 40대 한 분이 심장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린 그 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는 이제 다른 의사들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미리 검사하는 스타일이라서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칼슘 스코어라는 거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시면 내 심장 칼슘 스코어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 요즘에는 그 검사가 있어요. 보통 일반 의사들은 LDL 수치만 검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LDL 수치로 나타나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가슴이 답답하고 맨날 체한 것 같은데 체한 건 아닌데 내가 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 했을 때 검사하는 것이 칼슘, 심장 칼슘 검사.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혈액 검사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혹시 MRA를 아시니까 CTA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CT 스캔인데 artery, 동맥을 보는 CT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 관상 동맥에 얼마나 심장이 막혀 있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에는 60이 넘으시거나 70이 넘으신 분들은 저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한 번씩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검사를 다 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A, CTA, 칼슘 스코어 그 세 가지를 하면은 급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의사한테 그 주치의한테 가서 방문하는 것으로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두뇌 혈관이 깨끗하대, 정상이래. 그러면은 갑자기 중풍에 걸려가지고 혈압이 좀 높더라도 중풍 때문에 아니면은 뇌졸중 때문에 아니면 꽈리가 터져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안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테니스 치는 게 참 좋다, 피클볼 치는 거 좋다 하다가 꽈리 있는 거 모르고 막 치다가 막 갑자기 싸워가지고 혈압이 탁 오르면은 터질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관리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건강 강의를 했는데 건강 강의 끝나고 다행히 제가 건강 강의 할 때는 아닌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시라고 이제 걸으시라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서 그 70대신 분이 줄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한 몇십 명 되시는데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운동하실 연세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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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MRA, 그거는 이제 MRA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CTA. 네. 여러분 A 좋아하시죠? A 학점. 네. 그 다음에 칼슘, 심장 칼슘 검사,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상 동맥에 칼슘이 얼만큼 쌓여 있는가, 그 세 가지만 하면 웬만한 급사는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 화장실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게 장치를 해놔야 돼요. 언제 미끄러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거나 손목이 부러지거나 여러분들 넘어지면 힙이 골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상황에서의 급사는 1시간 내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졌는데 아무도 없어. 핸드폰도 안 들고 가. 그러니까는 화장실 가실 때도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핸드폰 한 번에 딱 누르면 911을 돌리든 누구한테 돌릴 수 있는 거 준비해 놓으시고, 왜냐면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제 환자 중에 한 분도 신앙 집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샤워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다 예배드리러 가고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장 그 시간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넘어지셔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피가 머릿속에 차가지고 그거를 빼긴 뺐지만은 벌써 이제 많이 뇌사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나중에 꼼짝 못할 때 아시면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30년 정도를 예방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저는 다 체험을 한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꼼짝 못했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장단지라 그러죠, 종아리. 이 종아리에 넘어졌을 때 종아리에 혈전이 생겨요. 딱지가 생겨서 종아리에만 있으면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종아리에 있는 것이 이게 여기 종아리에 있는 혈관이 여기가 이렇게 딱지가 생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종아리에 있는 혈관이 허벅지를 타고 그 다음에 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폐동맥이 딱 막히면 이것은 1시간 안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 그 요인들은 알고 계시면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화가 유튜브 보시는 것도 쓰시지만 이머전시 컨택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즘에는 제가 뭐 이렇게 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시계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계 제가 시간 보려고 찬 게 아니고 제 건강을 24시간 동안 얘가 관리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의사인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일하면서 어떤 때는 뭐 10시간 넘게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게 있는데 최근에 한 1년은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쉬지를 않은 거예요. 쉼터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쉼터 가면서도 쉬고 클리닉에서도 사이사이에 쉬는데 쉬는 것도 너무 열심히 쉬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멍 때리는 거를 좀 속된 표현인데 멍하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멍하니 주무셔도 좋아요. 굉장히 치료에 좋으니까 주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 때 주무시는 분들도 아주 제가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강의 안 듣고 치유받는 갖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멍 때릴 수 있도록 쉼터에서는 불을 피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멍하게 몸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보면 하루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을 뗐어요. 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인류가. 근데 요즘에는 하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요즘이 아니라 한 20, 30년 전에는 뭐를 봤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텔레비 다 켜놓잖아요. 근데 재밌어서 보는 거보다는 그냥 멍하니 unwind 한다 그러죠. 영어로는 unwind. 그냥 하루 종일 정신 없으니까 딴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켜놓고. 근데 그게 그 과학적으로는 옛날에 텔레비가 없을 때 불을 보면서 릴렉스하고 휴식을 하던 습관이 텔레비 보는 습관으로 진행이 됐다. 근데 텔레비는 사실은 불은 보면 볼수록 치유가 되는데요. TV는 보면 볼수록 뇌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급사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24시간 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무시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고 주무시면 주무시면서도 유튜브 꿈꾸시는 적 없으세요? 네. 유튜브 본 게 꿈이 꾸어진다. 그러면은 두뇌가 멍 때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멍 때리는 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default mode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두뇌가 default network mode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두뇌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급사를 억제하는 시간이라는 시간들을 준비했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어떻게 아냐면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가 잘 되면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밥맛 없으신 분 있어요? 밥맛은 다 좋으십니까? 좋네.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십니까?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나는 잠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한 최소한도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자면은 그냥 잠들면은 푹 잔다. 몇 분? 제가 지난번에 몇 분 된다고 한 두세 분 되시네요. 근데 나는 이제 어느 나이 이후부터는 꼭 밤에 한두 번은 깬다. 대부분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급사가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물론 뭐 1시간 안에 돌아가시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 그냥 가만히 보니까 뭐 아주 힘든 건강 강화가 필요가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냐. 그리고 나는 항상 아침이나 저녁 때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바나나 변이 나온다. 바나나 변 나오시는 분 없어요? 두 분 계시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카레가 나옵니까? 어떠세요? 건강강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흩어져서 나옵니까? 형체가 없겠어요. 아니면은 뭐 염소랑 비슷하게 나옵니까? 큰 덩어리로. 사실은 변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나이가 50대 넘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한두 가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될 수 있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비결을 소개해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 먹고 자고 싸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표현이 자는 게 두 번째가 있어서 제가 그냥 두 번째로 쓰긴 했지만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여유. 여러분 항상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리고 여행도 여러분 어떻게 여행하세요? 막 돌아다니죠. 그냥 여러분 예, 본전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여행도 본전을 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 가면은 그 카메라 갖고 딱 5분 안에 우리 5분 안에 사진 빨리 찍으세요. 그 다음에 갈 거 있어요. 여러분 여행사 가면 그러죠. 여행사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여행사 파이다 그러죠. 아니다 제대로. 예. 근데 그랜드 캐니언 가면 저는 그래도 한 서너 시간은 쫙 인조이하고 싶은데 그냥 버스가 기다리든지 뭐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가면은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또 빨리 사진 찍고 또 어디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쉴 줄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건강 생활을 바꿔도 평생을 쉬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병에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하고 인간의 공통점이 뭐죠? 간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간을 한자로 보면은 문자에다가 뭐가 있어요? 그 문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그렇죠? 날일자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세상 역사 중에서 인류를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왕이 누굴까요? 세상 역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역사 한 6,000년, 뭐 짧게는 4,000년, 길게는 6,000년 역사, 기록된 역사 6,000년, 선사 시대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10,000년 동안 이 세상에 이 지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왕, 알렉산더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디오게네스는 되게 아주 괴짜 철학자였는데 그분은 항상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다 하고 다녔대요. 이 세상은 너무 어둡다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한다고 어둡다 하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 다이아제네스라고 꽃 이름이 그 등불같이 생긴 아주 예쁜, 여러분 혹시 PUC라는 대학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PUC의 대학의 꽃, 그 학화라 그래야 되나요? 대학의 꽃이 그 다이아제네스 랜턴이라고 디오게네스가 들고 다니던 등불의 모양을 한 꽃, 되게 예쁜 노란 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이아제네스 랜턴 DIOGENES 다이아제네스 랜턴이 등불이란 뜻이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예쁜 꽃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그 철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꽃에다 이름을 붙인 건데, 알렉산더 그 이제 철학자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알렉산더가 찾아갔어요. 알렉산더는 20대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인도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 지중해 전체하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다 그 시대의 세상을 다 정복해. 인도하고 뭐 저기까지는 가까운 인도까지는 갔지만 중국까지는 못 왔죠. 근데 그게 이제 인류 그 당시에 전체 세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철학자한테 가가지고 위대한 선생이시여, 그 선생의 원이 있다면은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 햇빛 좀 보게, 너무 어두운데 햇빛 좀 보게, 내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 인간, 그 사이에 있는 그 간, 그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빛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왜 교회 다니세요?
이건 제가 목사님이 아니라 의사로서 인류학을 공부한 인류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교회에 나오세요? 구원 받으시려고? 네. 살기 위해서 죽고 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 예. 있으니까 영원한 삶을 예. 영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진시황이랑 똑같네요.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초 구하러 제주도까지 보낸 거 아시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진시황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해석하신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물론 거기에도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뭐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그래서 자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거, 또 자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사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영생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생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수의 힐링 캠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 부분, 우리가 그냥 그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 이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영생은 곧 뭐라 그랬죠?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거는 뭐냐면 예수의 사상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사상이 그게 의사가 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11금 잘 내고 성경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따르면 언젠가는 영생을 얻겠지 하고 나오면 반쪽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 없이 가난한 자 다 포함되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살고는 있는데 억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혹시 보이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참 좋은데 제 클리닉에 이렇게 가는 길에 아직까지도 이제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냥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카트를 끌고 다니는 홈레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아지 개를 데리고 가는데 개도 같이 홈레스죠. 개도 먹을 것도 없고 주인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같이 다녀요. 그래도 같이 다니면 좀 더 난가 봐요. 근데 그 홈레스를 지나가면서 제가 제 클리닉에다 파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고민이 전혀 안 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고민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안과에 가서 눈 뜨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다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캄캄한 거, 디오게네스가 이야기한 것은 햇빛뿐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 너는 모르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한 거거든요. 네가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 햇빛을 가리고 있는 너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크게 대접을 한 그 예화가 나오는데요. 정말 눈을 뜨는 거. 그래서 시간, 인간, 이것은 사이간자이긴 하지만 또 눈을 뜨는 그러한 기회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자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좀 꽤 있는데요. 공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 거기 사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케줄과 스케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터울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더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이 데코레이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빈 공간이 더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투자는 어디다가 많이 해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 사이간자가 참 중요한 게 이게 사이가 좋다 하는 게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안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자녀들하고 사이가 전혀 없이 그냥 꽉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숨 막혀서 자꾸 나가려고 그러죠. 대학교가 여러분들 손주를 볼 연배도 되시는 것 같은데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숨 막혀서. 그러니까 안전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그 개념도 이 공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간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배려인 것 같아요. 배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이사이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리듬.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인류학자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리듬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 대한 배려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라고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절제의 시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는 다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디오게네스 같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알렉산더가 더 좋을까요? 디오게네스가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아. 역시 한국 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이 좋습니까? 추억이 좋습니까? 여러분 1억이 좋습니까? 추억이 한국 분들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제가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대부분 그래도 메모리가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억이 좋지. 근데 한국 분들은 거의 100% 둘 다 좋대. 그래서 1억을 벌고 추억을 누리겠대요. 그러다가 심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회복의 시간, 그리고 추억의 시간,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서로의 그 빛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